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자, 하느니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장은 힘이 좀 밀려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세가 유입이 되면서 지수가 크게 밀려났고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만에 800포인트를 내어주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이 중동 지역에서의 긴장감이 고조가 되면서 미국의 지상군 투입 가능성까지도 현재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정말로 대응하기가 어려웠던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도 저희 함께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들 마련해 봤으니까요.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강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부터 화면 통해서 내용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1타 강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종욱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사님, 우리 시장 네.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러게요. 이게 무슨 일이죠? 오늘 시장 바라보면서 하루 종일 좀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시장 분석부터 한번 도와주시죠. 네, 전일 이제 미증시에서는 좀 가장 중요했었던 게 테슬라의 실적 발표도 있었죠. 예, 국채금리 또 인상이 거의 5%까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이제 테슬라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에도 못 미치는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우리나라도 일단은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또 하락세를 좀 보였고요. 또 실적 발표 이후에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또 얘기했었던 내용들이 이제 사이버 트럭 출시에 대한 얘기를 또 했어요. 그래서 좀 기대치를 좀 낮춰서 봐야 된다. 그리고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시간 외로도 테슬라가 또 한 5% 정도 하락세가 나오면서 아마 미국 개장하고 나서는 좀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내일 우리나라 시장도 역시나 2차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불안 심리 계속은 유지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코스닥 같은 경우는 3% 정도가 빠졌죠. 근데 실제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지수를 좀 아까 방송 전에 확인을 해봤을 때는 일단 0.6% 정도 하락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 나라보다도 더 많이 빠지는 그런 시장의 움직임을 좀 보여줬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이런 대외 변수에 의해서 너무 크게 좀 좌지우지 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좀 바닥권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시장 심리가 굉장히 좀 얼어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너무 놀랐기 때문에 악재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조그만한 악재만 좀 나오더라도 크게 지수가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면을 한번 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 지수를 먼저 보면은 그래서 코스닥 대비해서는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 1.9%긴 한데 직전 전저점은 좀 깨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일단 파동적으로 봤었을 때는 일단 하락세를 제가 항상 이렇게 좀 설명해 드려요. 고점 대비 저점에서 한번 조정을 좀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반등이 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이런 저점을 좀 한번 계산했을 때 직전에 이 파동의 그 길이만큼 조정을 받는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렸죠.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이 고점 대비 저점 따졌을 때 이 똑같은 지금 파동이 한번 나왔다. 그래서 지금 이 고점 자리 2,500선을 못 넘긴 했습니다만은 21선 자리를 일단은 터치하지 못하고 다시 전저점 2,400포인트 자리를 깨졌을 때 예상할 수 있을 만한 자리를 한번 좀 보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한 2,300포인트까지 밀리는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00선을 지지해 줘야지만 그래도 지금 큰 충격을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최근에 이제 거래 대금을 한번 좀 보시면은 거래 대금이 굉장히 좀 줄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줄어든 상태라는 거는 일단은 이 하락에 대해서 받쳐줄 만한 매수 호가 물량이 없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 좀 받쳐준다면은 이 매도 물량을
어느 정도 좀 지지해서 다시 한번 상승으로 좀 돌아설 수 있는데 지금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밀렸거든요. 하지만 뭐 지금 매수세가 없고 매수하려는 이 심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갭으로 또 밀게 되면은 더 큰 하락도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은 저가 매수라고 좀 뭐 무조건 달려들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좀 보면은 코스닥이 조금 더 심해요. 지금 낙폭도 좀 더 컸고 만약에 지금 800선 자리가 갭으로 밀렸는데 오늘 이 갭 하락이 좀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내일 만약에 여기서 다시 한번 갭 하락으로 밀렸을 때는 최소한 730포인트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 있는 하락이 이제 뭐 11월 전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낙폭이 여기서 이제 그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최악의 경우까지는 생각을 해 두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방송 중에서 뭐 긍정적인 내용을 좀 많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실제로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10월 달에 지수가 좀 반등할 것이다라고 저도 9월 달부터 좀 예측을 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지만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에 따라서 지금 예측할 수 없는 악재가 좀 터졌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한번 또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나 내가 지금 주식이 거의 100%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어쩔 수 없이 손절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부 정도는 현금을 좀 갖고 계셨다가 지수가 좀 밀렸을 때 뭐 추가 매수를 하시는 전략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좀 강한 섹터들 방산 테마라든지 이런 좀 단기적으로 좀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어느 정도 수익을 좀 만회할 수 있는 전략들 그리고 뭐 인버스 상품도 있긴 한데 뭐 그런 거는 이제 크게 만회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뭐 트레이딩 시간이 좀 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대응 전략을 좀 짜보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훌륭한 전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이 혹시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이 지수의 하방 압력을 좀 더 가능성 열어두고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주의점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 그럼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게 좋을까라는 궁금증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장중에 금종훈 강사님과 실시간으로 소통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이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하스탁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하스탁5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포스코홀딩스는 좀 아쉬운 실적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포스코홀딩스 나와 있고요. 흥하해운이 전일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장에서도 강한 시세를 보였고요. 제주은행은 상한가 마감을 보였습니다. 그 밖에 한미글로벌, JCN시스템이 나와 있는데 종가는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포스코홀딩스는 4% 넘는 낙폭을 보였고요. 그 밖에 제주은행과 JCN시스템은 상한가 마감을 보였습니다. 이어서는요, 장중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포스코홀딩스 살펴볼 텐데요. 장 초반에는 강했는데 힘이 계속해서 좀 빠지는 모습이었죠. 이번 3분기에도 포스코홀딩스가 아웃퍼폼 유지하겠지만 4분기 이후부터는 원가 상승으로 인해서 타격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영향을 받고 힘이 좀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장에서도 15%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 흥하해운은 해양수산부가 중동 지역 지정학적 갈등이 격화가 될 경우를 대비해서 대체 항만 확보를 검토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죠. 이에 영향을 받으면서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주은행이 상한가 마감을 보였습니다. 시장이 당분간 이 반등의 모멘텀을 못 찾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게 되면서 금융주들이 관심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 금융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에 힘을 받으면서 상한가 마감을 보였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자, 다음은 한미글로벌입니다. 15% 장 막판에 강한 시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오는 21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중동 순방에 나선다라고 하죠. 사절단과 함께 동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사절단에 포함된 기업들의 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린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은 제이시언 시스템입니다. 마찬가지로 상한가 마감을 보였고요. 연일 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강한 모습인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최근에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에서도 드론이 위협적인 무기로 계속해서 좀 각광을 받다 보니까 드론 관련한 종목들이 좀 힘을 받고 있고요.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네. 이렇게 5종목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는 이어서 우리 강사님과 함께 자세하게 한 종목 한 종목씩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욕심이 많아요. 대여섯 종목 얘기하고 싶은가 봐요. 네. 자, 하스타5 종목들이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 네. 어떤 종목부터 저희가 살펴보면 좋을까요? 저는 항상 순서대로 하는 게 편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네. 포스코 홀딩스가 3분기 실적은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지만 4분기부터 우려감이 좀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오늘 영업이익이 그래도 33% 정도 증가를 했는데 매출액이 좀 줄었어요. 10% 정도 줄었는데 뭐 포스코 홀딩스뿐만 아니라 대부분 2차전지 관련주들이 하락이 나왔었던 거는 저는 이제 테슬라 주가의 영향이 좀 커요. 아무래도 2차전지에 대한 수요가 또 감소될 수 있다라는 또 불안감도 있고 뭐 리튬 가격도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에 대한 좀 기대감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 매출이 뭐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출 판매가 어느 정도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다들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좀 악재에 따른 외부 변수에 의한 악재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작년에 한번 차트를 봤었을 때 작년에 비교해서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작년 9월달, 10월달 했었을 때 주가가 포스코홀딩스 자체가 거의 30만 원대에 거래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2배까지 이상 올라왔다가 조정을 좀 받은 겁니다. 상승폭 대비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매출에 비교했을 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대감으로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단기적으로 많이 급등했던 부분에 대해서 되돌림을 좀 준 거고 시장 자체가 되돌림을 준 것이지 회사에 대한 큰 악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심리적인 게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신용 물량도 지금 굉장히 또 막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할 수 있을 만한 좀 모멘텀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금리가 또 올라가게 되면 또 가계부채도 문제가 좀 될 수 있고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는 지금 심리적인 게 크다. 그래서 회사 자체 내에서는 문제가 없으니까 일단 보유하신 분들에서는 좀 길게 큰 흐름으로 지금 2023년이지만 2024년, 2025년에서는 이거보다도 훨씬 더 좋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당장은 힘들 수 있어요. 아무래도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이 기대감이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됐고 또 실망 매물 그리고 공매도 등등 여러 가지 악재 내용들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어느 정도 지금은 좀 이런 하락세가 언제 끝날지는 좀 시간을 좀 두고 염두에 두고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포스코 홀딩스뿐만 아니라 포스코 홀딩스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뭐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그의 2차 전지 관련주 섹터들이 대부분 다 조정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좀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 특히 이제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시간을 두고 기다려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봅니다. 네, 기업 자체의 문제보다는 저는 테슬라 하락도 있었고요. 이 전반적으로 외부적인 환경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세를 보였는데 그래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보다 긴 호흡으로 좀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 만나볼 텐데 다음은 흥하해운입니다. 전일 상한가 기록했고 오늘도 강한 시세를 좀 유지를 했거든요. 이 흥하해운은 어떻게 이런 상승세가 좀 한동안 지속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역시나 전쟁에 관련 이슈로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이집트 지역에 수에즈 운하라는 곳에 이제 유럽으로 통하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작은 운하인데 여기에 예전에 2021년도에 그 선박 하나가 좀 큰 선박 하나가 고장이 나가지고 거기 이제 정체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통로를 지금 지나가지 못해가지고 엄청 아프리카 쪽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유럽 쪽으로 좀 갔거든요. 그때 이제 운임지수가 또 급등을 하면서 그때 해운주들이 좀 급등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죠. 이제 그 이집트 지역 쪽으로 일단 공격이 들어간다라고 했었을 때 그쪽으로 통로로 갈 수 있는 선박들이 위협을 좀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일단 다른 루트를 좀 찾아보겠다. 그런 어쨌든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을 먼 길을 돌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운임지수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또 수혜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슈로 좀 상승은 했어요. 근데 실제로 운임지수를 봤었을 때 최근에 계속 하락을 했다가 요 며칠 사이에 조금 반등을 해서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이렇게 상한가를 들어가서 유지가 될 정도까지는 아닌데 아무래도 이 전쟁에 대한 이슈가 좀 붙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관심을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수혜주를 찾는데 방산 테마라든지 뭐 유가 관련주 쪽, 천연가스 관련주 쪽 이쪽은 이미 좀 많이 반영이 돼서 급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금이 오히려 좀 많이 못 올랐었던 저점에 있는 종목들이 상승이 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해운주고 흥하해운이 일단 대장주로서 어제 상한가를 들어갔고 오늘 역시 상승이 좀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종목들이 언제 좀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느냐? 역시나 좀 지수가 또 반등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스라엘 지역 부분에서 좀 화해하는 모습.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갔는데 아직까지는 뭔가 좀 뚜렷하게 결과를 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가서 어느 정도 이제 휴전이라든지 화해에 대한 얘기가 좀 제스처가 나와줬을 때는 어느 정도 이 전쟁에 대한 관련주들이 좀 조정을 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됐었을 때는 일단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뭐 이슈 되는 내용들 그리고 이제 운임지수 이런 거에 의해서 움직이기보다는 전쟁에 의한 이슈가 더 크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일단 내일장에서도 일단 금요일이기 때문에 상승이 좀 나오더라도 오후장에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미 좀 거래 대금도 많이 터졌고 상승세가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뭐 단번에 이게 뭐 다시 제자리로 내려오진 않을 거예요. 아무래도 지지하는 구간에서 한 번 정도 재반등 정도 나올 수 있는데 이건 역시나 좀 전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좀 관건이다. 거기에 따라서 실제로 이제 운임지수가 계속 상승하는지를 체크하셔야지만 매매가 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 뭐 다른 종목들보다는 일단 대장주인 흥하해운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지금보다는 지금 이렇게 좀 높은 자리에서보다는 조금 눌린 시 매수 관점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전쟁 관련한 이슈로 묶이면서 시세를 보였으니까요. 이 관련한 뉴스를 계속해서 좀 팔로우업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BDI 지수도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마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은행이 오늘 장에서 상한가 마감을 보였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우리 시장이 당분간은 반등 모멘텀을 찾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금융주들이 강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는데 이 제주은행은 저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제주은행이 저도 오늘 좀 상승 이유에 대해서 조금 왜 올랐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이게 급등을 했었을 때가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수혜주 이걸로 좀 많이 올랐었어요. 그래서 제주은행하고 푸른저축은행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금리 인상 수혜주로서 올해 초부터 좀 상승이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상승분을 다 되돌려 놓고 이제 어느 정도 횡보하고 있었던 종목인데 오늘 갑자기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금리는 더 올릴 거라고 좀 보기는 어렵거든요. 지금 뭐 미국에서 금리를 좀 더 올린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한 번 정도 한 번에서 뭐 진짜 많이 올려야 한 2번 정도인데 뭐 그거에 따른 수혜보다는 오늘 금통위에서 금리를 좀 동결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내용을 좀 들어봤었을 때는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금리 차이가 좀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외국계 자금이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금통위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좀 뉘앙스를 좀 발표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매수세가 들어온 게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를 계속 동결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미국과의 어느 정도 이 금리를 맞춰야 될 시점이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가계부채가 좀 심한 상황에서 계속 금리를 또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눈치를 보면서 조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은 더 가능해 보이는 종목이긴 해요. 저점에서도 많이 올라왔고 5월 달부터 좀 계속 하락을 했었는데 지금 오늘 반등했었던 자리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거의 올해 초에 상승 나왔었던 자리 구간에서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차트를 봤었을 때. 그래서 눌릴 만큼 눌린 자리에서 이제 올라올 타이밍이 왔었는데 오늘 금통위에 대한 이슈 이런 것까지 좀 엮으면서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다음 저항대까지만 본다라고 했었을 때 단기적으로는 12,500원 정도의 한번 저항대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000원 구간인데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이슈적인 면이 금리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일단은 뭐 요 정도까지는 반등을 좀 기대해 보실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추가적인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슈가 더 나와준다면은 추가적으로 더 보실 수 있겠지만 일단 저는 단기적으로만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제주은행은 금리 인상 수혜주로 늘 꼽혀왔었는데 한은이 금리를 동결을 하지만 그 금리 인상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시사를 했었죠. 이에 따른 좀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12,500원 부근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인다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미글로벌 있습니다. 자, 한미글로벌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오는 21일이죠. 중동을 순방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자, 이 종목은 어떻게 좀 탄력을 더 받아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시간 외로는 좀 상승이 좀 나왔고요. 좀 몇몇 종목들이 오늘 요거 관련 이슈로 좀 상승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현대 에버다임이라든지 데모, 호론 글로벌 이런 종목들이 오늘 좀 시간 외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주 쪽으로 상승이 좀 나왔었던 종목인데 일단 저도 이제 장 마감 이후에 거의 3시 넘어서 이제 분봉으로 좀 봤었을 때 3시 넘어서 갑자기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매매를 직접적으로 하신 분들은 거의 드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뉴스 나오고 나서 바로 급등 나왔는데 일단은 뭐 지금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이제 순방을 하는데 이제 사우디에서 사막의 뭐 다보스 포럼 뭐 이런 포럼이 있어요. 근데 요거에 참석하는 거지 뭔가 수혜를 그 수주를 따기 위한 방문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사절단, 경제사절단도 방문을 하지만 뭔가 수주에 대한 내용들은 아직 없다라는 점. 그리고 이게 21일부터 이제 4박 6일이기 때문에 기간 자체가 이제 길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말 지나면 이제 재료 소멸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내일 하루 정도나 뭐 길어야 이제 월요일 날 시초가 정도까지는 뭐 수혜주로 이제 상승을 좀 받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네옴시티라든지 이런 수주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원전도 될 수 있어요. 네옴시티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원전 이쪽에서는 또 수혜를 볼 수 있는데 이게 뭐 계약건이 바로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내일 아마 갭상승 뜨고 나서 대장주를 먼저 좀 찾아보시는 게 중요한데 아마 좀 데모가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장중에도 좀 많이 올랐었고 시간에까지도 이제 상한가 들어갔으니까 일단 데모 정도를 좀 대장주로 체크해 보시고 한미글로벌이나 나머지 뭐 현대 에버다임, 호론 글로벌은 후속주로 같이 따라가시는 걸 좀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내일 같은 날은 이제 이슈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갭상승한 이후에 아마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이런 이슈 자체가 좀 길게 있다면 만약에 뭐 다다음 주에 간다, 뭐 좀 긴 흐름을 좀 두고 본다면은 며칠씩 두고서 이제 상승이 나왔다가 조정받고 다시 상승 나오고 이럴 수가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바로 뭐 주말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좀 단기로만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재료 소멸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게 수주를 위한 방문이 아니고 그냥 포럼에 의한 방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갈 수 있을 만한 이슈는 아니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 대장주격인 데모의 주가 흐름도 함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이시언 시스템입니다. 자, 드론이 관련한 종목들이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이시언 시스템도 오늘 장에서 굉장히 시세를 분출을 했거든요. 이 종목은 어떻게 좀 저희가 기대하고 지켜볼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좀 굉장히 그 관련 그 내용들을 다 이렇게 안 좋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되게 불편했는데 오늘도 역시나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이시언 시스템도 실제로 이제 드론을 판매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드론 관련주로 좀 엮이긴 하는데 일단 뭐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에 드론 공격을 했다라고 해서 이제 드론 관련주가 올라갔는데 왜 올라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예. 뭐 어떤 관계가 있길래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드론을 판매해서 뭐 이렇게 이라크 쪽에 판매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지금은 이제 전쟁 관련주로 엮였기 때문에 상승이 나왔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상승했었던 뭐 이런 종목들 봤었을 때 대부분 이제 유가 상승 관련주라든지 뭐 천연가스 관련주라든지 이런 쪽이 좀 많이 급등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현재는 이제 그런 종목들이 너무 많이 급등을 하고 뭐 단기 과열이라든지 뭐 투자 경고, 투자 주의 이렇게 좀 안 좋은 딱지들이 붙어버리니까 이제 다른 쪽으로 자금이 좀 몰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드론 관련주 쪽 그리고 안티 드론 쪽으로 DTNT도 좀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이런 종목들이 이제 단기성 테마주로 많이 올라간 거죠. 전쟁이 이제 끝나지 않고 또 이어지다 보니까 새로운 관련주들 이렇게 찾으면서 급등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데 오늘 거래대금도 거의 한 600억 정도 터졌어요. 이 종목이 좀 많이 들어온 편이에요. 이 종목 치고로 거래대금이 좀 많이 들어왔는데 일단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내일 마찬가지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항상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예전에 한번 좀 상한가 들어갔었던 자리 보시면은 갭 상승한 이후에 그냥 음봉으로 밀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추세가 좀 더 나와야 된다면 이제 이슈가 더 붙어줘야 되는데 물론 이런 공격적인 면에서 계속 나와준다면은 뭐 어디 드론으로 어디를 정밀 타격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준다면 또 상승은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길게 갈 수 있을 만한 뭐 테마는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전쟁 관련 이슈 테마들이 자꾸 상승하게 된다면은 저희가 이제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들은 또 거의 조정받고 전쟁 관련주만 가는 게 좀 좋은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종목들은 일단 보유하신 분들 영역에서는 빨리 수익 실현을 하시고 일단은 현금 확보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내일 갭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지만 일단 길게 보시기는 좀 어려운 테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보유자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수익 실현을 하고 현금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까지 짚어주셨는데 이렇게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좀 체크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이야기 나눠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1타 강사님이시죠. 우리 금종욱 강사님 모시고 이제는 1타 강의를 좀 본격적으로 들어봐야 될 텐데 요즘 시장이 너무 어려워서 잘하시던 분들도 아니 내가 잘못된 걸까라는 네. 의심이 드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저희에게 오늘 어떤 도움되는 강의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머리가 쥐가 날 것 같아요. 뭘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 맞아요. 지금은 참 어려운 시장이 맞아요. 그래서 매매를 이렇게 자꾸 권유하는 것보다는 자꾸 이제 자제를 시켜드리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래서 방송에 나와서 그렇다고 주식하지 마세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이제 가장 힘든 게 이제 잦은 매매를 안 하면서 나는 돈이 별로 없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어떤 걸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게 맞는 종목들, 소위 말하는 이제 시총이 좀 낮으면서 나중에 좀 묻어뒀을 때 크게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찾는 종목 선택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되게 좋아하시네요. 아니 흥미롭네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좀 잘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게 뭐 제가 이제 뭐 회사에 대한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기보다는 이런 종목들이 한번 좀 이슈가 됐었을 때 크게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제 소액으로 이제 잡아보신다면은 이제 자주 매매를 안 하시고 사놓고 한 몇 달이라든지 뭐 최소 이제 1년 이상 뭐 나왔을 때 나중에 한번 좀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일단은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지금 시장이 지금 회사나 기업에 대한 뭐 실적, 뭐 우려감, 뭐 이런 거는 거의 뭐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외부 변수에 의해서 급락이 나오는 거지 뭐 회사에 대한 개별적인 악재는 그렇게 있는 종목들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대부분 뭐 오늘 빠지는 종목들 보니까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뭐 10% 이런 종목들은 수도 없이 많고 뭐 오늘 거의 코스닥이 1,500 종목 이상 가까이 좀 빠지는 시장 흐름이 나왔는데 뭐 아까 이제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누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시장 상황이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이제 매매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일단 말씀 좀 드릴 건데 장중에 단타를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소액으로만 매수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좀 한참 시간이 좀 지난 뒤에 한번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한번 이런 종목들을 찾아볼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오래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재무 상태라든지 일단 뭐 실적적인 면에서 좀 어느 정도 좋은 종목들 찾아볼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기준을 좀 잡아봤어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1,000억 이하인 종목. 왜냐하면은 시총이 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상승 여력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시가총액이 1,000억 이하인 종목, 뭐 500억 이하 이렇게 너무 적은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한 500억에서 1,000억 정도 사이 이런 종목들이 적당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영업이익이나 뭐 ROE, 자기자본 이익률이 10% 이상인 종목들. 그러니까 재무 상태도 괜찮고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는 종목. 실적이 꼭 좋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지수에 의해서 급락이 좀 나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어느 정도 안정적인 종목만 찾으셔도 된다. 그래서 왜 그런 이런 종목을 찾으면 되는지 또 뒤에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유보율이 1000% 이상. 그러니까 유보율이라는 거는 이 회사가 얼만큼
자본을 가지고 있냐, 현금을 가지고 있냐, 이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건데요. 유보율 1000% 이상이면 굉장히 재무 상태가 현금이 많은 상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또 무상증자를 통해서 급등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일단 이런 종목을 좀 찾아볼 겁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은 150% 이하인 종목인데 대부분 이제 100% 이하인 종목이라고 했었을 때는 우량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부채가 없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해 주실 수도 있는데 부채가 없는 회사는 없어요. 예, 어느 정도 다 뭐 그 퇴직연금 이런 것도 다 부채로 좀 잡히기 때문에 일단은 부채 비율이 100%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한 150% 정도. 물론 뭐 500%, 600% 되는 종목들도 좋은 회사도 있겠지만 이런 회사들은 내가 돈을 벌었을 때 이자로 나가는 비용이 또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보다 오히려 이렇게 부채 비율이 150% 정도, 이 정도 되는 종목들을 일단 찾아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드린 내용들을 이따가 검색기로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이거를 조금씩만 조율을 하시면은 종목 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입맛에 맞게 조율을 하시면 되고 여기다가 내가 조금 더 넣고 싶은 거는 알아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을 봤었을 때는요. 일단 종목을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냐면은 최근 고점 대비 50% 이하로 빠진 종목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점에 있는 종목을 잡는 게 아니고요. 많이 빠졌을 때 종목이 쌀 때 잡는 거예요. 시총이 낮은 종목이 쌀 때 잡아서 다시 한번 올라갔었을 때, 그러니까 50% 빠졌기 때문에 50% 이상이죠. 그래서 50% 정도 빠졌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제자리 갖다 놨을 때 100% 수익이죠. 그러니까 크게 수익 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그러니까 사놓고 그냥 잊어버리셔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상한가를 한번 또 갔었던 종목들, 그러니까 뭔가 좀 이슈가 있을 만한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크게 이슈가 될 만한 있었던 종목들이 좋고 정치 테마가 엮였다든지 아니면 급등했었던 테마가 있었다. 이런 건 이제 찾는 방법도 이따가 또 설명해 드릴 건데 일단 이런 급등 테마라든지 정치 테마를 엮였을 때는 지금 이제 총선이 내년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크게 눌리는 종목 중에서 내가 매수를 했는데 이게 정치 테마로 엮여서 뭐 연말부터 이제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아마 총선 전에 뭐 두세 배, 뭐 많게는 뭐 몇 배씩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도 이런 시총 낮은 종목들에서 종종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박을 잡을 수 있다. 소위 말해서 대박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차트 저점 대비 이제 2배 이상 상승이 나왔었는지,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제 상한가 갔었던 내용하고 비슷한 건데 이렇게 한번 저점에서 2배 이상 올랐던 기록이 있는 종목들은 또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끼가 있는 종목을 저점에서 잡아보자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좀 봤었을 때 이렇게 검색기를 만들어 볼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또 하나하나 실시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에 한번 좀 만들어 봤었는데 뭐 어때요? 한번 집에서 해보셨나요? 다시 보기 조회수 올라가지 않았나요? 아, 그거는 확인 못했습니다. 네. 그 한 명이 바로 접니다. 아, 그렇게 한 번에 다 이해하셨으면은 천재이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저는 이제 검색기 지난주에 검색기 만드는 거 말씀 좀 드렸는데 한 번에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일단 뭐 다시 보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게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또 요거 못 만드시는 분들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시가총액을 검색하실 건데 위에다 이제 시가총액이라고 치시면 돼요. 시가총액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에 이제 시가총액이라고 나와서 더블 클릭하시고 여기에 시가총액을 클릭하시면 이제 10억 원 하나가 있으면은 10억 원이기 때문에 이건 100억 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시가총액이 1000억 원 이하로 하셔야 됩니다. 1000억 원 이하인 종목들 하시고 추가. 그리고 다음은 영업이익률. 여기서 영업이익이라고 치시면 영업이익률이라고 있거든요. 이것도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 영업이익률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또 10% 이상으로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요걸 체크하셔야 돼요. 요거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최근 결산이 있고 최근 분기가 있고 최근 3년 평균이 있는데 3년 평균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뭐 단기적으로만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계속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좋았던 종목 찾아야 되니까 이것도 추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ROE는 영어로 치셔야 됩니다. ROE 하신 다음에 이제 엔터. 그리고 ROE에서 역시나 이거를 10%나 15%, 20% 올리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종목 수가 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일단 염두에 두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부채 비율, 회사가 얼만큼 빚이 있냐 없냐
이걸 좀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빛이 없는 게 좋죠. 아무래도. 그래서 요거를 150%로 150%로 역시나 이상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이하로 하셔야 됩니다. 이하로 해서 추가를 누르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업이익률, ROE, 시가총액, 그리고 하나가 유보율, 부채비율. 네, 유보율을 제가 뺐네요. 네. 유보율을 넣어서 마지막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000% 이상으로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요거 5가지만 넣었을 때 일단 종목을 일단 찾아보실 텐데 여기 검색을 누르시면 종목이 나와요. 여기 나와 있는 종목이 지금 화면이 좀 작게 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47종목 정도 나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종목씩 다 보게 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뭐 한 종목씩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뭐 엑토즈 소프트 한번 좀 볼까요? 엑토즈 소프트는 최근에 한번 좀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뒤를 봤었을 때는 이렇게 한번 제가 2배 이상 올라간 자리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달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2배 이상 가는 흔적이 좀 없고 이렇게 급등이 한번 나왔던 적이 한번 있죠. 근데 이게 코로나 때라서 최근에 한 1년 정도에 상승했었던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일단 좀 패스해 두시고 좀 빠르게 그냥 보도록 할게요. 혹시나 제가 최근의 흐름을 좀 볼 거니까 이렇게 앞에 있는 주가만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런 종목들, 로체 시스템이라는 종목인데 뭐 최근에 이제 거래 대금이 한번 좀 터졌던 적도 있고 한번 급등이 좀 나왔을 때 이게 주봉입니다. 일봉이 아니에요. 저점 대비해서 5,000원에서 한 9,900원까지 한 2배 정도 올랐었던 종목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한번 좀 담아봐도 될 만한 구간이다. 강한 지지 라인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제 소액으로 담아 보셨다가 이제 뭐 내년쯤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런 종목들을 찾는 거예요. 일단은 테마성으로 엮였는지는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되고 어떻게 검색을 하시면 되냐면은 일단은 그 검색창에다가 종목명을 치시고 거기다가 이제 특징주라고 같이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아마 뉴스창에 검색을 하셔도 되는데 일단 내용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아시기 위해서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특징주, 뭐 로체 시스템 하면은 이렇게 급등 나왔었던 시점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 뉴스 검색과 함께 이 종목이 이제 괜찮다. 재무적인 상태를 한번 좀 보게 되면은 이것도 한번 좀 같이 보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좀 체크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화면이 지금 너무 작아가지고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인데 여기서 또 중요하신 게 뭐냐면 종목을 찾으신 다음에 이제 차트적이면 뭐 재무적이면 검색을 했으니까 당연히 좋은 회사라는 걸 아는데 여기서 일단은 이 대주주의 지분을 한번 보셔야 돼요. 대주주의 지분이 너무 작은 종목들이 있어요. 한 20% 정도 이하인 종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회사가 너무 좋다. 이 회사가 좋은데 대주주의 지분이 작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재무적으로 안정적이고 괜찮은 회사가 많이 저평가 됐었을 때는 뭔가 좀 시장에 의해서 하락이 나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대주주 지분이 좀 어느 정도 있는 회사, 한 30% 정도는 이상인 회사,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 있는 회사인 경우가 좀 좋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여기서 이제 재무 상태를 보게 되면은 자 매출액을 보시면은 이 회사가 봤었을 때 매년 매출이 1,800억, 1,000억 1,400억 이렇게 나왔죠. 자, 이 회사의 시총이 1,000억이 안 돼요. 1,000억이 안 되지만 1년 매출액은 어쨌든 시총보다 높게 나올 정도로 매출이 좀 좋은 회사고 영업이익도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일단은 조금 더 이제 실적 발표 3분기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런 회사를 지금 저점에서 매수한다면은 이렇게 좀 빠진 자리에서 매수한다면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소액으로 그냥 담아두시고 큰 돈을 넣으면은 내가 부담스럽잖아요. 언제 올라갈지 계속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소액으로 이런 종목들을 한 10개 정도 뽑아 놓으신 다음에 분할로 그냥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씩. 그래서 지금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수 흐름 자체가 뭐 아직까지는 더 빠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있는데 그래도 여기서 뭐 더 빠지더라도 이 종목들 자체에서는 지금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은 대부분 다 시총이 1,000억 이하인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테마라든지 아니면 실적 관련해서 뭐 턴어라운드 된다든지 이렇게 엮였을 때는 좀 크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일단 부담 없이 매매해
보신 다음에 뭐 이제 뭐 한 달이라든지 두 달이든지 편하게 일단 나중에 뭐 적금 뭐 만기처럼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충분히 그 중에서도 좋은 종목들이 나올 수 있다. 일단 재무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걸 일단 마무리 한번 지어서 말씀 좀 드릴 건데, 자, 이렇게만 보시면은 조금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일단 저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다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 내 조건식 저장이라고 있어요. 이걸 딱 누르시면은 이름을 좀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저평가, 저평 많이 눌림, 뭐 이런 그냥 화이팅이라고 할까요? 화이팅, 화이팅이라고 할게요. 화이팅이라고 해서 딱 이렇게 만들면은 어떤 화면을 또 만드실 수 있냐면은 0156이라고 하시면 이렇게 조건 검색 실시간으로 따로 만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맨 아래 아마 있을 겁니다. 이렇게 화이팅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 뽑아놨던 종목들을 편하게 이렇게 검색해서 보실 수 있어요. 이거 뭐 실시간으로 보는 게 아니고 장 마감 이후라든지 뭐 언제든지 시장 많이 빠졌을 때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종목들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에 급등한 자리가 있는지 아니면 뭐 정치 테마라든지 이렇게 엮여 있는지 한번 이렇게 싹 훑어 보신 다음에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소액으로 한번 좀 담아 보시고 나중에 좀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한번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요, 이 소액으로 장기 투자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비결들에 대해서 좀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화이팅 검색식 만드는 방법까지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지난 강의와 동일하게 다시 보기를 통해서 오늘 강의를 잘 숙지하시고 나만의 검색식을 만드는 방법도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강의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에서 질문 남겨보실 수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금종욱 강사님께서 콕 집어오신 오늘의 1타 주식은 또 어떤 종목일지 화면 통해서 종목명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1타 주식은 SY입니다. 네옴시티 재건 테마주인데요.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전략들도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Y 샌드위치 패널 관련한 종목이잖아요. 네. 오늘 장 후반에 좀 상승 전환에 성공하는 모습을 확인을 했거든요. 이 종목 어떻게 화이팅 종목인가요? 화이팅 종목은 아니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제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오후에 이제 나왔었던 네옴시티 관련주 쪽에서도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SY라는 종목이 일단은 관련주, 네옴시티 관련주 쪽으로도 엮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크게 상승은 나오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단기적으로 좀 흐름이 좀 좋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게 일단 모듈러 관련주 쪽이라서 아마 네옴시티라든지 우크라이나 재건 지금 오늘 또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을 만한 또 모멘텀이 뭐가 있냐면은 이번에 이스라엘 이제 공격에 대한 이제 그 피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건 쪽에도 엮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재건 쪽으로도 엮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차트를 한번 좀 보시면은 굉장히 좀 재밌는 종목이에요. 예, 시장이 그렇게 밀렸는데 이 최근 흐름을 봤었을 때 이게 전혀 지수에 영향을 받지 않고 상승을 했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관리가 좀 잘 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종목입니다. 물론 급등까지는 안 나왔지만 21선 자리를 계속 우상향하면서 올라가주고 있고요. 모듈러 관련해서는 계속 좀 긍정적으로 제가 예전에도 이 방송 전에 했었던 골든벨 종목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 이 샌드위치 패널이라는 게 지금 조립식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재를 가지고 그걸 이제 직접 그 공사하는 곳에 가서 뚝딱뚝딱 조립해서 그냥 집을 만들기 때문에 일단 환경적인 면에서 이제 쓰레기도 안 닿아서 보호도 될 수 있고 공사 기간이 굉장히 좀 짧아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최근에 이 모듈러 공법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대장주로 볼 수 있는 게 SY입니다. 그리고 이래서 이제 뭐 네옴시티에서도 이제 근로자들이 가서 우리가 뭐 공사를 할 때 이제 근로자 사람들이 가서 쉴 수 있는 곳, 예, 숙소가 될 수 있겠고 뭐 쉴 수가 있는 곳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다 이제 이런 모듈러로 인해서 이제 쉴 곳을 또 짓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좀 있을 만한 공간이 필요한 곳에는 다 이 모듈러 쪽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매출이 좀 계속 증가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네옴시티라든지 우크라이나 재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재건 쪽하고도 다 지금 관련이 있고 매출적인 면에서도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좀 한번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시간외로 약간 밀리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차트적으로는 좀 괜찮기 때문에 20일선 자리만 좀 계속 깨지 않고 좀 버텨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전고점 자리는 한번 좀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을 좀 보여지고요. 오히려 좀 많이 빠진 종목도 저평가된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한번 이렇게 크게 빠진 종목들이 쉽게 반등이 잘 안 나와요. 그만큼 투자 심리가 많이 얼어붙어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는데 그렇게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 트레이딩을 노리실 때는 이렇게 좀 계속 하방에 대한 지지가 나오면서 우상향하는 종목들 위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SY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뭐 정고점 뚫고 뭐 급등 나와가지고 뭐 20-30%씩 수익 낼 수 있는 자리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시장 대비해서 양호한 수익을 좀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안정적으로 뭐 단타 수익을 낼 때 뭐 작게는 뭐 2-3%, 뭐 크게는 이제 5%, 6% 이렇게 수익을 좀 원하실 텐데 그런 수준의 정도로만 좀 보시는 게 좋다.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 아침에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 쪽 갭상승해서 뜰 거라고 말씀 좀 드렸죠. 이제 데모라든지 차트 한번 좀 볼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데모라든지 보시면은 오늘 오후장에 이제 급등이 나와서 이제 양봉으로 마감했는데 보시면 대부분 다 이런 종목들이 많아요. 역별이죠. 고점에서 쭉 밀려서 미끄러져 내려왔고요. 그리고 현대 에버다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역별입니다. 물론 시간외로 이제 상한가 들어갔지만 일단 역별이라서 내일 아마 갭 뜨고 나서 이 물량을 좀 받아줄지 아니면 그냥 밀어버릴지 그거는 보셔야 돼요. 그래서 대장주 움직임의 흐름을 좀 따라서 시초가에 좀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했었을 때 말씀드린 대로 SY도 마찬가지로 전고점 부근까지 지금 7,460원 자리 정도가 이제 고점인데 뭐 7,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종목이라서 아마 내일 아침에 제가 예상 체결가를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시장도 마감상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거 다 감안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시고 제가 내일 아침에 그런 상황에 맞게 SY 혹시나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면 드리고요.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뭐 갭이 좀 크게 밀린다든지 뭐 다른 아까 말씀드린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좀 생각보다 크게 상승하지 못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좀 추후에 다시 공략을 할 예정이니까요. 일단은 들어오셔서 같이 공략해 보실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1타 주식은 SY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관련한 종목에 대해서 자세한 전략이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금종욱 이렇게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 내일장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 이제 미장 마감을 좀 봐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가 마이너스 5% 정도 시간내로 좀 마감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또 역시나 좀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렇게 되면 또 코스닥 지수가 더 밀릴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가 안 좋냐면 시장 자체가 무너지게 되면은 따라서 같이 밀려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같이 투매 심리에 이끌려서 시장이 더 빠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투매가 투매를 부른다고 그러죠. 그리고 지금 반대 매매 물량도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미국장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 미국장이 좀 그나마 좀 양호하게 잘 올라와 줬으면 좋겠고요. 내일 만약에 그렇다면은 내일장은 빨간불로 마감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우리 시장이 조금만 더 힘을 내주고 반등을 주면 좋겠지만 이런 시장 속에서는 섣불리 또 매수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노란톡방 입장하시고 보다 현명한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봤으니까 화면 통해서 내용 확인해 보시죠.
오늘 배트맨 일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에서의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고조가 되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 시장은 우려감으로 하락세가 짙게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1타 강의는 소액으로 장기 투자하는 비결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매매 전략을 세우실 때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1타 주식은 SY였죠. 전략은 노란 톡방 안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입장하시고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금종우 강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배트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